여러분은 10년 뒤에도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은 지금도 매일 오르고 내립니다.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가 다시 외면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격을 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볼 때 가격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미국의 패권 경쟁,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세상의 디지털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등장, 점점 희미해지는 경제적 국경, 계속 증가하는 국가 부채, 그리고 고령화까지 언뜻 보면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을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을 보유할 이유를 하나씩 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은 언제든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는 가격보다 훨씬 천천히 움직이고 한번 만들어진 큰 흐름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지금 미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와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로봇, 에너지, 우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거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가 필요하고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데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인프라와 우주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패권 경쟁은 기술 경쟁인 동시에 자본 경쟁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인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토큰이 아닙니다. 주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에는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미국 단기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세계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디지털 경제 안에서도 달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서 미국 국채 수요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를 디지털 세계로 확장시키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기존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달러의 디지털화는 비트코인에도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이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살아남아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결제 수단이 되고 비트코인은 그 안에서 희소한 가치 저장 자산으로 자리 잡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훨씬 단순합니다. 세상이 계속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마트에 갔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은행에 갔고 주식을 사려면 증권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쇼핑과 배달은 물론 은행 업무와 투자까지 대부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활동 자체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다시 거꾸로 갈까요?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을 버리고 은행 창구로 돌아갈까요? 온라인 쇼핑을 버리고 모든 물건을 오프라인에서만 살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편리한 기술은 한번 사회에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만 혼자 아날로그 세계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될수록 돈 역시 디지털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폐가 스마트폰 속 숫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태어나고 인터넷에서 이동하고 국가의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등장할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환경에서 태어난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점점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디지털 자산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게임 아이템에 돈을 쓰고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스마트폰으로 은행과 투자를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설명하면 이런 질문부터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왜 돈이냐?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가치가 있느냐?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에게 이런 질문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상한 인터넷 돈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하나의 자산입니다. 세대가 바뀌면 상식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세대 교체와 함께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경입니다. 물론 국가와 국경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국경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국경의 의미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앉아서 미국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외 콘텐츠를 결제하고 외국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전 세계에서 고객을 확보합니다. 인터넷 경제는 처음부터 국경을 넘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경제 활동이 국경을 넘을수록 돈 역시 국경을 더 쉽고 빠르게 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돈은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고, 엔화가 있고, 유로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려면 환전하고, 은행을 거치고, 결제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특정 국가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보내든, 뉴욕에서 보내든, 아프리카에서 보내든, 프로토콜의 규칙은 같습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국경을 낮췄다면 비트코인은 가치 이동에서 국경의 제약을 낮추는 네트워크입니다. 세계 경제 활동이 계속 글로벌화되고 디지털화될수록 국경에 덜 의존하는 자산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통화 시스템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엄청난 부채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국방비가 필요하고, 복지가 필요하고,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산업 정책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부채가 많아질수록 정부의 선택은 어려워집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두 가지 모두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크게 올리면 국민이 반발합니다. 복지를 줄여도 반발합니다. 경기까지 나쁜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펼치면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현대 정부에는 경제의 명목 규모를 계속 성장시키려는 강한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소득이 늘고 기업 매출이 늘고 경제 전체의 명목 금액이 커지면 세수도 함께 증가하기 쉬워집니다. 물론 정부가 의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역시 정부의 엄청난 정치적 부담입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은 경제에서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역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대의 법정화폐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와 명목 성장을 동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달러의 공급량은 경제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화도 마찬가지이고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었다고 더 발행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더 만들지도 않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공급을 늘리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통화 정책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공급 규칙 자체가 정치와 경제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앞으로 많은 선진국이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와 연금, 복지에 필요한 비용은 커집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두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늘어나는 복지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결국 세금과 정부 부채 등 현실의 재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국가 재정에 가해지는 압력은 커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이런 재정적 의무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에는 연금 예산도, 건강보험 예산도, 복지 예산도 없습니다. 어떤 세대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추가 발행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트코인이 국가의 복지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둘은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국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폐적 관점에서의 차이입니다. 법정화폐의 공급과 가치는 국가의 경제와 재정, 정치적 요구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공급 정책은 그런 요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패권 경쟁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세상의 디지털화와 세대교체, 국경을 넘어가는 경제활동, 증가하는 국가 부채와 고령화,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이 디지털화될수록 디지털 자산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낮아집니다.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을수록 국경에 덜 의존하는 가치이동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커집니다. 국가 부채와 고령화 부담이 커질수록 정치와 분리된 공급 규칙을 가진 자산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더 많은 사람을 디지털 금융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공급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가져도, 더 많은 기업이 들어와도, ETF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도, 젊은 세대가 비트코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도 수요에 맞춰 비트코인을 더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확장될 수 있는 통로는 계속 넓어지는데 공급은 그 수요를 따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구조적 변화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직선으로 올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격은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와 경기, 유동성에 따라 긴 침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가격과 장기 구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보다 5년 뒤 세상은 더 디지털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더 온라인화되고 자본은 더 빠르게 국경을 넘나들 것입니다. 반면 국가 부채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비트코인의 공급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격은 흔들립니다. 뉴스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이동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구조적인 환경은 장기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왜 보유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오군은 특정 정치인도 월스트리트도 어떤 기업도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세상은 더 디지털화되고 자본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디지털 자산에 익숙한 세대는 계속 늘어나고 법정화폐 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재정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공급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되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시간은 비트코인의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